중국의 심장부인 베이징의 하늘에 거대한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군 부대마다 최고의 경계태세가 발령되던 그날 밤의 공기는 평소와 확연히 달랐습니다. 국가의 최고 군사 지도부가 거주하는 지역은 외부와의 접촉이 완전히 차단된 채 고요한 정적 속에 묻혔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이례적인 군사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최고 권력의 정점에서 시작된 거대한 폭풍이 예고된 순간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시선이 이 보이지 않는 소용돌이에 집중되는 가운데 중국 관영 언론은 오히려 기이할 정도로 침묵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터져나온 단 한 문장의 구호는 이 거대한 서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이징 중남해의 깊은 담장 너머에서 벌어지고 있는 권력의 암투와 군대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운명의 암호를 추적해 보려 합니다. 이 긴박한 상황의 중심에는 장유샤와 류절리라는 두 인물의 갑작스러운 실종과 체포 소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군부의 핵심 중의 핵심이었던 이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는 소식은 내부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의 체포 직후 중국 해방군보 일면에 실린 사설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사설 속에는 환우중생이라는 아주 생소하고 기이한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전통적인 성어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 단어는 마치 누군가에게 보내는 비밀스러운 메시지처럼 보였습니다. 언어학자들과 정치 분석가들은 이 단어의 조합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우라는 말에서 우라는 글자는 깃털을 의미하며 이는 곧 누군가의 이름을 암시하는 치명적인 단서가 되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1988년으로 올라가면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역사적 사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당시 푸젠성에서 근무하던 젊은 간부 한 명이 대만과의 관계를 살피기 위해 기업가로 위장하여 활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사용했던 가명이 바로 배구였습니다. 여기서 배구의 우와 이번 사설에 등장한 환우의 우는 동일한 상징성을 지닙니다. 즉, 날개 깃털을 뜻하는 이 글자는 성시인 습, 즉 시진핑의 성을 파자했을 때 나타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군보 사설에서 언급한 환우중생은 깃털을 바꿈으로써 다시 태어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곧 현재의 권력 구조를 완전히 뒤엎고 새로운 체제로 나아가겠다는 군 내부의 강력한 열망이나 혹은 반대로 그 권력을 수호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으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이 문구가 단순히 문학적인 표현에 그치지 않는 이유는 군보의 작성팀이 이를 통해 현재 지도자의 권위가 예전 같지 않음을 은유적으로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군 내부에서조차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 짧은 네 글자 속에 녹아들어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과거 가명까지 들춰내며 이런 표현을 쓴 것은 군부 내부에 흐르는 기류가 얼마나 복잡하고 위험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는 누군가의 자리를 대체하거나 혹은 체제의 근간을 흔들려는 거대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셈입니다. 실제로 중국 전역의 주요 군사구역에서는 이번 사태 이후 지도부에 대한 공식적인 지지 표명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과거 같으면 즉각적으로 터져나왔을 충성서약 대신 무거운 정적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정적은 곧 폭풍 전야의 고요함과 같습니다. 총구는 당을 향해야 한다는 원칙이 흔들리고 있으며 각 지역의 사령관들은 각자의 셈법에 따라 조용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핵심에서 벌어지는 이 드라마틱한 대결은 단순한 인사 숙청을 넘어 국가 전체의 운명을 결정지을 중대한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암호 같은 단어가 예고하는 미래는 무엇일지, 그리고 군부의 이 기이한 침묵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군부 내부의 긴장감이 극도로 치솟는 가운데 들려온 또 하나의 충격적인 소식은 권력의 심장부를 더욱 깊은 혼돈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바로 시진핑의 군내 핵심 측근이자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었던 하위동의 사망 소식입니다.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해외 언론과 내부 소식통을 통해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자살 혹은 타살이라는 극단적인 가능성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위동이라는 인물이 군내에서 가졌던 위상을 고려할 때 그의 부재는 단순한 개인의 죽음을 넘어 시진핑 권력 기반의 한 축이 무너졌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그가 사망에 이르게 된 과정과 배경을 들여다보면 중남해의 권력 투쟁이 얼마나 잔혹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단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하위동이 심각한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가설에는 커다란 의문점이 뒤따릅니다. 중국 고위 관료들이 구금되어 조사를 받는 장소는 일반적인 감옥과는 차원이 다른 철저한 감시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밀폐된 공간에 벽면 전체가 부드러운 소재로 감싸여 있어 자해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24시간 내내 조명이 꺼지지 않으며 감시 요원들이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는 상황에서 누군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하위동의 죽음이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설계된 소위 당해진 자살일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줍니다. 즉, 권력의 비밀을 너무 많이 알고 있거나 혹은 누군가의 책임을 대신 짊어져야 하는 상황에서 입막음의 희생양이 되었을 확률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더욱 놀라운 가설은 하위동이 단순한 구금 상태가 아니라 군 내부의 물리적 충돌 과정에서 사망했다는 주장입니다. 일부 정보에 따르면 작년 3중 전회 기간 중 시진핑의 건강 이상설이 돌았을 당시 군부 내에서는 격렬한 권력 다툼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총격전까지 발생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장유샤와 하위동을 필두로 한 서로 다른 파벌이 직접적으로 충돌했으며 하위동이 그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구체적인 정황도 제기되었습니다.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중국 군부가 이미 통제불능의 내전 상태에 근접했음을 시사하는 대단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군대의 최고 지도부가 서로를 향해 총구를 겨누는 상황은 체제의 붕괴가 멀지 않았음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하위동은 시진핑이 군권을 장악하기 위해 직접 발탁하고 키워온 이른바 동남파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와 대척점에 서 있었던 장유샤의 서북파와의 갈등은 군 내부의 인사권과 자원 배분을 두고 오랜 시간 잠복해왔습니다. 하위동의 죽음이 시진핑에게 뼈아픈 타격이 되는 이유는 그가 군 내부의 반대 세력을 억누르고 시진핑의 의중을 관철시키는 가장 강력한 칼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칼날이 꺾였다는 것은 시진핑이 더 이상 군대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진핑은 하위동의 죽음을 은폐하거나 혹은 왜곡하여 발표함으로써 군심이 흔들리는 것을 막으려 애쓰고 있지만 진실의 조각들은 이미 통제 경계를 넘어 밖으로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이 미스터리한 죽음은 군부 전체의 공포와 불신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어제의 충성파가 오늘의 희생양이 되는 광경을 목도한 수많은 장성들은 이제 자신의 생존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죽음의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한때 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인물이 이토록 허무하고 비밀스럽게 사라졌다는 사실은 현재 베이징에서 벌어지는 권력 게임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위동의 자취가 지워진 빈자리는 이제 새로운 갈등과 보복의 불씨가 되어 군 내부를 더욱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군부의 대대적인 숙청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하위동의 죽음은 그 서막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뒤이어 일어날 장유샤와 류절리의 처분,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수많은 추종 세력의 반격은 중국의 앞날을 더욱 어두운 안개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하위동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복잡한 정치적 셈법과 얽히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부고조차 내지 못하는 당국의 당혹감은 그만큼 상황이 위태롭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권력의 최상층부에서 벌어지는 이 피비린내, 나는 투쟁은 결국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되느냐를 떠나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내부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총구에서 권력이 나온다는 믿음으로 군대를 통제해왔던 이들이 이제는 그 총구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이러한 극한의 대립 속에서 군부의 침묵은 더욱 깊어지고 있으며 그 침묵 뒤에 숨겨진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베이징은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충격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하위동의 의문스러운 죽음과 최고 지도부의 연이은 실종 사건 이후 중국 대륙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보통 중국의 정치 지형에서 고위 장성이 부패 혐의로 낙마하거나 체포되면 전국 각지의 대전구와 병종 사령관들이 앞다투어 충성을 맹세하며 지도부의 결정을 옹호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장유샤와 류절리의 체포 소식이 전해진 이후 며칠이 지나도록 중국 군부는 기이할 정도로 입을 굳게 다물고 있습니다. 5개의 대전구 사령관 중 그 누구도 공식적인 지지 표명을 하지 않았으며
군 내부의 기관지들 역시 원론적인 이야기만을 되풀이할 뿐 구체적인 입장 발표를 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침묵은 단순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넘어선 집단적인 거부이자 침묵의 저항으로 풀이됩니다. 총구를 쥔 자들이 입을 다물었다는 것은 현재 베이징의 명령체계가 군 최하부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거나 혹은 군 지휘관들이 상황의 추이를 지켜보며 어느 줄에 설지 고민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러한 군부의 집단적인 침묵 뒤에는 그동안 철저히 베일에 쌓여있던 인사권 갈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 유출된 내부 정보에 따르면 이번 충돌의 직접적인 도화선은 장유샤와 류전리가 중앙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이른바 70인 승진 명단이었습니다. 장유샤는 자신이 이끄는 서북파 세력의 장기적인 안녕과 권력 유지를 위해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중장과 소장급 간부 70명을 주요 보직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요구를 강력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이는 곧 다가올 차기당 대회를 앞두고 자신의 퇴임 이후에도 군 내부에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치밀한 포석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진핑은 이를 자신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권력 기반을 뒤흔드는 항명으로 간주했습니다. 시진핑이 원했던 인물들은 자신이 직접 발탁한 동남파 인맥인 장성민과 같은 인물들이었지만 실전 경험이 풍부하고 군 내부 신망이 두터운 장유샤의 서북파 세력은 호락호락하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두 세력 사이의 갈등은 약 2달 전 집무실에서 벌어진 격렬한 설전에서 폭발했습니다. 목격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장유샤는 자신의 인사가 거부되자 탁자를 내리치며 강하게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지도자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발언들이 오갔습니다. 심지어 장유샤가 오늘 내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게 된다면 이것을 정변으로 간주하겠느냐는 취지의 극단적인 경고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시진핑은 장유샤를 더 이상 공존할 수 없는 정적으로 규정하고 비밀리에 숙청 작업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인 군지휘 계통을 믿을 수 없게 된 시진핑은 자신이 직접 창설하고 관리해온 약 10,000명 규모의 특수 경비 부대를 동원했습니다. 이 부대는 정규군 사령관들의 명령을 받지 않고 오직 지도자의 직접 지시만을 수행하는 일종의 친위대 역할을 하며 이번 체포작전의 핵심 수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물리적인 체포에는 성공했을지언정 군심을 얻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야전 지휘관들은 실전 경험이 전무하고 오직 충성심만으로 발탁된 인사들이 군의 요직을 차지하는 것에 대해 깊은 반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참전 용사이자 군의 정신적 지주였던 장유샤를 범죄자로 낙인 찍어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 일선 장교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언제든 소모품처럼 버려질 수 있다는 공포와 분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부적인 동요는 각 지역 사령부의 업무 태만과 명령 불이행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곧 지도자가 장악하고 있다고 믿었던 총구의 방향이 언제든 역전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도부는 군에 대한 절대적인 지휘와 충성을 강조하는 구호를 연일 내뱉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그러한 구호가 많아질수록 군이 통제를 벗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셈입니다. 베이징의 권력 핵심부는 현재 외부적으로는 평온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입니다. 장유샤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각 지역에 넓게 포진해 있는 상황에서 무리한 추가 숙청은 오히려 대규모 무력 충돌이나 지방할 거를 불러올 위험이 큽니다. 시진핑은 이제 단순히 정책을 결정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자신의 생존을 위해 부하들과 매일같이 도박을 벌여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군부 내에서 형성된 침묵의 카르텔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견고해질 것이며 이는 중앙정부의 권위가 지방 군벌들에게 잠식당하는 고대의 혼란기 모습을 재현할 수도 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시작된 균열이 이제는 국가의 근간인 군대라는 거대한 기둥을 흔들고 있으며 그 기둥이 무너질 때 중국의 미래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심연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군부의 침묵은 단순히 폭풍을 피하려는 몸짓이 아니라 거대한 체제의 기반이 안으로부터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필연적인 신호입니다. 모래 위에 세운 성이 아무리 겉보기에 화려하고 견고해 보일지라도 그 밑바닥을 흐르는 물줄기가 집안을 갉아먹기 시작하면 결국 한순간에 붕괴될 수밖에 없는 이치와 같습니다. 지금 베이징의 중남에는 바로 그 임계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지도자는 자신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10,000명에 달하는 정예 비밀 부대를 동원하여 수백만 대군을 호령하던 장성들을 하나둘씩 제거하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고립되어 있는지를 자인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군대를 믿지 못해 친위대를 앞세우고 명령보다는 감시와 처벌로 조직을 유지하려는 시도는 권력의 정당성이 이미 바닥났음을 보여줍니다. 이 위태로운 권력 게임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지도부의 인사, 숙청, 그 너머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국가의 운명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권력이 오직 공포와 억압에만 의존할 때 그 끝이 결코 평탄하지 않았음을 반복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전장에 나가 피를 흘린 경험이 있는 노련한 지휘관들과 서류와 탁상공론에 익숙한 관료 출신들이 충돌할 때 군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조직은 마비됩니다. 현재 많은 군 관계자들은 겉으로는 지도자의 명령에 복종하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다른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는 결정적인 순간에 체제를 보호하기보다 자신들의 안위를 먼저 챙기는 배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 모든 혼란의 끝에는 진실과 투명성이라는 근본적인 가치가 놓여 있습니다. 정보가 차단되고 거짓된 선전이 난무하는 환경 속에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불안과 불신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높은 장벽을 세우고 눈과 귀를 가리려 해도 진실의 빛은 아주 작은 틈새를 통해서도 흘러나와 어둠을 밝히기 마련입니다. 베이징의 거리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시민들은 비록 입 밖으로 내뱉지는 못할지라도 거대한 변화의 기류를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상인이나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모두가 느끼는 이 막연한 불안감은 언젠가 거대한 목소리가 되어 체제의 변화를 요구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거대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한 시대의 권력이 저물고 새로운 질서가 태동하려 할 때 겪는 진통은 고통스럽지만 그 끝에는 항상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총구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자가 진정한 권위를 가질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다시 한번 증명될 것입니다. 권력의 최상층부에서 벌어지는 피비린내, 나는 암투가 멈추고 각자의 위치에서 묵묵히 자신의 삶을 일궈가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투명한 사회가 도래하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베이징의 밤은 깊어가고 있으며 군부의 차가운 침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침묵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예고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변화의 물결 앞에서 냉철한 시각으로 진실을 추적하고 더 밝고 정의로운 세상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 깊이 있는 이야기들이 미래의 중국과 아시아, 그리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이해하는 데 작은 미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은 결코 묻히지 않으며 정의의 시간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제 긴 여정을 마무리하며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은 단순한 권력의 교체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받고 정직한 땀방울이 가치를 인정받는 세상입니다. 중남해의 높은 담장 너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결국 역사의 주인은 그 땅을 딛고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전개 과정을 함께 지켜보며 우리 시대의 아픔과 희망을 공유하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고요한 정적 뒤에 숨겨진 진동이 머지않아 새로운 새벽을 알리는 종소리가 되어 울려 퍼질 날을 기다려봅니다.